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양 현장은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입니다. 원래 제가 서울 쪽은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은 어디를 해도 로또급이기 때문에 굳이 분석을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되는 게 중요하지 분석이 뭐가 중요한가요? 다 100% 가점제라 그냥 누가 올해 무주택자고 누가 많은 부양가족이 있나 요거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울이면 초보자인 경우 그냥 묻지마 청약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기름역 롯데캐슬은 조금 다릅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청약 참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청약 점수의 분들은 이런 곳을 잡아야 됩니다. 고가점자분들은 어차피 다음 달부터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초특급 로또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기 기름역 롯데캐슬과 같은 주상복합은 살짝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가점자들에게는 기회인 거죠. 아쉽지만 그래도 저가점자분들은 여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픕니다. 저가점자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벗어나셔야 청약이 그나마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현장의 단점부터 살펴보시죠. 단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장점을 이야기해야 반전 매력이 있으니까요.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대수와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입니다. 총 395세대의 소형단지라는 단점은 상당히 주저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중대형 세대수의 아파트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저렴한 관리비에서부터 혁신적인 커뮤니티 운영까지 세대수로 대변되는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서 아파트 가격은 더욱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는 확실히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상복합이라는 한계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상복합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비싼 땅에 따닥따닥 붙여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동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전용률 또한 좋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도 아파트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25평형이 아파트와 주상복합에서 전용률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 요즘 나온 혁신설계 아파트 25평형이 주상복합 30평형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단점으로 인해 고가점자분들은 분상제 이후의 물량을 노릴 것이고 여기에 기회 요인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점 애매한 분들은 여기를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점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장점을 하나씩 좀 보시죠. 일단 뭐니 해도 주상복합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입니다. 통상적으로 역과 가장 가까운 비싼 땅에 지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역 롯데캐슬은 강북의 위쪽이라는 위치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직결 연결되어서 교통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통로를 이용해 주거지에서 지하층을 누르고 바로 지하철까지 연결 통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이러한 형태의 주상복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요소만 해도 기름역 일대의 아파트 1등과 견줄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한데 목동과 청량리를 연결하는 강북 횡단선과 왕십리 상계를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올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강북 횡단선은 2019년 2월 20일에 발표된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새롭게 포함된 경전철 노선인데 올해 안으로 국토부 승인 나고 공무원 아저씨들의 특성상 어영부영 시간 끌다가 주민들 난리치면 그제서야 예타 넘길 것이고 예타 검토하고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시공하다 어디 좀 문제 생겼다고 하다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도 양심 있게 각종 보도자료에 아주 크게 세일즈 포인트로 잡진 않고 있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호재는 맞습니다. 미래 가치로 킵해둘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분양가와 금융 조건입니다. 서울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지만 전평형 9억 이하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10%만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딴 데는 20%가 많거든요. 물론 중도금은 40%까지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이 좀 필요하지만 그냥 좀 비싼 지연이자를 물더라도 완공시까지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완공시에는 입주하면서 자금을 반드시 조달해서 등기치고 입주해야 됩니다. 여기는 617 규제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 동시에 6개월 입주 약정이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공 후 6개월 안에 입주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분양 현장이 그렇습니다. 만약 입주 안 하면요,
대출 전부 회수되고 향후 3년간 대출 못 받습니다. 금융권 거래 막히면요 정말 하우스포어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제약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가급적 입주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여기는 5구 B타입 10에서 19층 기준으로 분양가 6억 200만 원입니다. 평당 2,365만 원인데요. 가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25평 시세가 8억에서 9억 정도 하기 때문에 최소 2억 5천 이상의 시세 차익은 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주상복합으로서 슬리퍼의 삶, 슬세권 삶이라는 점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가 상가로서 식당, 쇼핑, 마트 등의 편의성이 보장되고요. 주상복합이 조그만 땅에 옹기종기 모여서 짓기 때문에 단점도 있긴 하지만 피트니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어느 동에서든 엘리베이터만 누르면 아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가로 주변에 녹지공원도 잘 갖춰진 편입니다. 사진처럼 바로 근교에 개운산공원이 있고요. 북한산과 정릉도 인근에 있어서 상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 녹지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인데요. 이건 장점은 아닙니다. 근처에 미아초등학교가 800m 걸어서 한 12분 정도 거리인데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순곡초등학교도 거리는 한 1km 걸어서 16분입니다. 아이들 걸음으로 이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주상복합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초등학교 인접성에서는 약간의 약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단점 다 봐도 여기는 분명 틈새 분양 현장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서울에서 60점 이하는 아예 청약 당첨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마 거주 의무까지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나마 6.27 대책만 때려맞는 여기 현장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년쯤 돼서 지금을 돌아보면 그나마 지금의 규제가 낫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늘 그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일정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수요일 당일 1순위 청약, 16일 목요일은 기타 1순위 청약, 그리고 17일은 금요일은 2순위 청약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많이 당첨의 행운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정보 경쟁력으로 청약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